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까지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 평화로 보이는 이 마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한 여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초보 엄마. 엄마 갔다 올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귀여워. 초보 엄마는 만능 예술가라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미술을, 대학교는 패션 디자인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피아노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의 길만 쭉 걸어온 여자. 그녀가 도착한 곳은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대장간. 피아노 건반과 펜 그리고 붓 대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망치를 든 오늘의 눈에 띄는 그녀. 그녀가 감추고 있던 또 다른 모습은? 안녕하세요. 저는 방자유기 전수생 이솔이라고 합니다. 12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뜨거운 불과 사투를 벌이느라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수백 수천 번의 망치를 휘둘러 방자유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 유기 작업 자체가 딱 그런 거거든요. 힘을 요구하면서도 섬세함도 같이 갖춰야 하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방자유기의 명맥을 잇기 위해 힘 좋은 남자들도 기피하는 방자유기 무형문화재 전수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힘들고 고된 길이란 걸 알면서도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점 난이도 어려운 거를 시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이. 전통을 재해석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메신저. 저희가 이거를 안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만들어야죠. 제가 계속 해야죠. 천년의 세월을 두드려 황금빛 찬란한 빛을 가져온 철의 여인. 방자유기 전수생 이소리 씨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 갑자기 들썩거리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서울 말씨를 쓰는 새파랗게 젊은 부부가 마을로 들어오고 나서부터인데요. 오빠 이거 좀 뒤로 조금만 밀어줘. 이게 안 닫혀, 방충망이. 소리 씨는 이 마을의 유명인입니다. 아, 꽹가리집 이러면서 동네 분들이 이미 다들 되게 저희 집을 알고 저희 아빠를 아시고 유명하구나. 저를 본 적은 없으신데 그 집 딸이구나 하면서 다들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꽹가리를 만들던 작업장을 여러 군데 고쳐 신혼집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1년 전 소리 씨 부부의 신혼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울고 보채는 아들 강희. 강희가 잠들고 난 뒤에야 소리 씨 하루가 뒤늦게 시작됩니다. 아빠 오셨어? 왔어. 출산 후 몸을 풀고 또 아기를 돌보느라 일을 쉬었다는 소리 씨. 얼마 전 다시 현장에 복귀했는데요. 집과 붙어있는 이곳이 소리 씨가 사장이자 직원으로 일하는 작업장입니다. 오래된 연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이 쉬는 동안 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쉬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도 서둘렀다죠. 작업 시작은 불을 지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데요. 가마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느껴지죠, 열기가. 저 안에 온도는 한 700도 정도 되어야지 저희가 망치질을 할 수 있게 내가 달궈지거든요. 출산 후 복귀한 소리 씨를 도운 건 아버지 이종덕 씨. 40여 년이 넘게 방자유기를 만든 끝에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소리 씨가 함께 방자유기를 만든 지도 어언 7년째. 작업장 안에선 아빠와 딸이 아닌 방자유기를 만드는 한 명의 대장장이가 된다는 소리 씨. 아버지가 건네준 망치를 들고 가볍게 휘둘러 보는데요. 어째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립감도 약간씩 다르고 무게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치는 느낌 자체가 조금씩 달라서 오늘은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망치를 고르는 사이 가마가 어느새 잘 달궈졌습니다. 최소 700도가 넘을 정도로 뜨거운 가마. 그 안에 소리 씨가 넣은 건 동그란 형태의 철판입니다. 이게 지금 원재료인데 탑금을 하고 나서 나온 바데기를 망치질을 하기 쉽게 펼쳐놓은 상태거든요. 방제기를 만드는 데 쓰는 이 철판은 구리와 주석을 적정한 비율로 섞은 뒤 용해로 안에서 녹이고 그 녹은 쇠물을 틀에 넣고 식혀서 만드는데요. 모양이 바둑알과 같다고 해서 일명 바데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좀 더 작업하기 편하도록 프레스기에 넣어 얇고 균일하게 펴주면 방제기를 만드는 데 쓰는 철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철판을 달궈줄 때는 2인 1조로 작업한다는 소리 씨. 오늘 가마 작업은 소리 씨가 아닌 남편이 맡았습니다. 한 사람은 보조 역할로 이거를 이제 달궈주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망치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저기 넣어놓은 재료를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녹아버릴 수도 있고 저거 신경 쓰다가 이게 또 식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라서 또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데요. 고온을 이기지 못하고 철판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달궈야 된다. 하지만 작업을 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달궈야 한다는데요. 철판이 달궈지는 동안은 잠시라도 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제 같은 방향에서 오는 불을 받으면은 한 군데만 많이 달궈져서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굴려주면서 골고루 열이 닿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한 면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달군 철판을 가마에서 꺼내고 나면 이젠 소리 씨가 활약할 차례인데요. 철판이 식기 전에 재료의 형태를 망치로 잡아주는 우김질 작업. 힘들기로 소문이 자제해 못 버티고 도망간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 씨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 아버지 역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빠는 일단은 네가? 약간 네가 얼마나 하나 한번 보자. 금방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한번 해보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러셨는데 제가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하니까 지금은 그냥 좀 잘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딸이 하고 싶어하니 한번 해보라 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소리 씨가 망치를 잡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면 하는 게 대부분 이 쟁이들의 마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방자에는 여자가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바뀌었어요. 마음이, 제 마음이. 여자도 잘할 수 있는 게 방자 6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큰 망치로 하면 한 번만 칠 거 잔망치로 가벼운 망치로는 여러 번 치면 되는 거니까 뭐 그 도구를 바꾸면 여성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몇 번 하다가 관둘 거란 예상과 다르게 끝끝내 망치를 잡은 딸을 보며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됐다는 아버지. 요즘은 딸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철판이 식을 기미가 보이자마자 망설임 없이 가마로 넣는 소리 씨. 이게 식었을 때 때려버리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서 저렇게 원형 재료를 만들기까지도 들어간 수공이 많기 때문에 아깝죠. 그래서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업을.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 넣어 달구고 그렇게 달군 철판을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는 일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하는 고된 작업.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두들기다 보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혹시 몇 도 정도 돼 보이세요? 지금 다 식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한 100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거의 증발해서 없어지죠? 아마 100도가 넘을 것 같아요.
무려 12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수천 번 망치를 휘두르다 보면 화상은 물론 손에 물집이 생기고 심지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게 일상이 된다는 소리씨. 방제육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한데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고 7년 동안 내내 해왔던 소리씨지만 이렇게 방제육을 하나 만들 때마다 녹초가 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망치를 쥐었던 손은 제대로 펴기 힘들 정도. 그런 딸이 마음에 쓰이는 아버지는 옆을 계속 서성거립니다. 소리씨는 어쩌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거고 우리 가족의 일상이니까 유기 자체가 고등학교 때도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유기에 대한 거는 마음 한켠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30년을 넘게 혼자서 독학으로 유기를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좀 더 유기를 내가 이어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틀에 쇳물을 넣어 만드는 일반 주물 그릇들과는 다르게 방제유기는 과정 하나하나가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소리씨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아버지가 사용하던 작업장. 어디가? 작업장 곳곳에 아버지와 소리씨가 작업 중인 방자유기들이 보입니다. 단단한 방자유기를 어떻게 깎을지 궁금한데요. 가질이라고 하는데 그릇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끈한 모양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자유기가 되려면 가질 작업은 필수. 옛날에는 가질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있는 덕분에 한결 작업이 쉬워졌습니다. 제작을 손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빠가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 뭐 옛날 조상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전기를 넣으면은 오른쪽 왼쪽 돌아갈 수 있게 현대 기술로 해서 이렇게 좀 맞춰서 하는 거죠. 단순히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현대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 방자유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세계에서 단 하나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이 기계를 이제는 소리씨가 물려받았습니다. 까만 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 황금빛을 찾아내는 가질 작업.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질 작업은 예로부터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소리씨에게 가질 작업을 허락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질은 다른 거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와야 그 다음에 가질을 가르치거든요. 망치질을 어설프게 해서 잘 못 만들었을 때 잘 안 시켜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자유기를 만든 아버지에게 드디어 허락받은 가질 작업. 처음 허락받았을 때의 기분을 소리씨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 싶은 게 소리씨의 마음. 천천히 서두르지. 여자가 저 깎는다고 저기 가지라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여성분이 하시기 좀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아무도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죠. 예. 옛날에 이 방자 공장은 여자 못 들어오게 했대요. 부정 탄다고 여자는 못 들어오게 했대요. 이게 참 한심한 거죠. 남자보다 더 섬세하게 곱게 잘 깎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예. 여자가 보는 시각이 남자보다 더 좋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소리씨가 아버지에게 방자유기에 대해서 배우듯이 아버지 역시 소리씨로 인해 많은 걸 새롭게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도 소리씨의 작업에 관련해서는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아버지. 소리가 부드러워졌잖아. 생각보다 그냥 잘하네요. 진짜요? 예.
소리 씨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되게 칭찬 안 해주시거든요. 칭찬에 엄청 인색하시거든요. 칭찬받았네요. 무뚝뚝한 터라 평소에는 듣기 힘든 아버지의 칭찬. 소리 씨에겐 큰 힘이 되는데요.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빠 한번 봐봐요. 어때요? 이 정도면 합격점인가요? 아, 깨끗이 다 깎았다. 됐어. 그 정도 끝내도 되겠다. 여기 있는 건 네가 다 깎어. 이제 그래도 되겠다. 뭔가 진짜 내 새끼 같고 예쁜데요? 이거 조금만 이제 마무리 예쁘게 조금만 더 예쁘게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 맛에 방짜유를 관두지 못합니다.